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는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변 서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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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호사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 서재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하트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저희 맨날에 오늘도 내일도. 야, 나중에도 이제 끝날 때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두 분께서는 올해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 많이 달성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연초에 무슨 계획 같은 걸 따로 세우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였는데 그 올해 열심히 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며칠 동안 이제 좀 술을 안 먹으려고 좀 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먹자면 안 되겠네. 네. 아니, 저번 시간에 끝나고 한잔 하자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 와, 정말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이네. 시작을 하셨군요. 네, 한 2, 3주 됐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멋있다. 네. 저는요. 네. 사실 임신이 목표였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하. 좀 시청자분들도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성신, 서재용의 강변서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새내기의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개명을 알아보아요. 네, 이제 지난달에 수능이 끝났고요. 인생 첫 알바를 하는 그 수험생들이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직장갑질 129에서 선정한 새내기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0개명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은 인생 첫 알바 어떤 거 하셨어요? 먼저 강성신 변호사께서 저는 말씀하시죠.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이 제 첫 아르바이트였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게 연소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요. 그러겠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글쎄요, 그게 몇 년도야 벌써 초등학교 때면 그때는 그냥 다 암암리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초등학생이요?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200부씩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 뒤에 타서 이제 저 집 가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신문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걸 새벽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와. 네, 어머니 몰래. 왜 하셨어요? 왜 어머니 몰래 초등학생? 그 용돈 더 네, 벌고 용돈도 싶어가지고. 벌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벌어서 뭐 사셨어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건담이라고 있었어요. 건담. 네. 건담 모르시죠? 건담 세대가. 알아요. 건담 네. 사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서재영 변호사께서는 인생 첫 알바 어떤 거 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맥주집 아르바이트 했던 거라고 제가 첫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인가 저는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비디오 가게 있었지. 네네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수거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맞아, 있었어요. 있었죠. 비디오를 예, 예. 수거해, 막 수거 통도 그래서 있었고. 아파트 와. 막 해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해서 수거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한 몇 달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지금. 네. 또 중학생이 왜 무슨 사연으로 그런 알바를 또 몇 달 동안 하셨어요? PC방 가고 PC방. 떡볶이 사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개명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꼭 한 분은 챙겨두기입니다. 자, 첫 번째니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근로계약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까 싶기는 한데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서면으로, 그러니까 막 구두 이런 거 안 돼요. 근로계약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면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고 이거를 사업주만 갖고 있어요. 주지를 않아. 근데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잘 챙기시길 바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럴 수 있어요.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름답게 아르바이트 계약 체결하고 다 좋은데 나중에 돈을 못 받았네. 근데 막 거짓말이 나와요.
사업주 측에서 네가 제대로 출근을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니면 네가 나랑 맺었던 계약이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체결을 하고 나서 안 주면 당신 이거 반드시 나한테 줘야만 해요. 라고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채용 공고 화면은 캡처해서 보관하자인데요. 이게 지난 시간 채용 절차법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아, 네. 저희 그 지난번에 채용 절차 얘기하면서 나왔듯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채용 공고는 예를 들어서 뭐 시급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상 가니까 이 시급 10,000원은 뭐 한 3개월 일해야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고 3개월 전까지 뭐 8,000원이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직이 아니라고 뭐 정규직이라고 해서 갔더니만 사실은 6개월간 계약직이고 6개월 지나고 나서 뭐 정규직이 될지 말지를 그때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들처럼 공고와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 내용을 조금 캡처를 해놔야 이제 실제로 저기서 근무를 했을 때 그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청에 가셔도 뭐 이런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내기 알바로를 위한 노동법 10개명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024년은 9,860원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야겠죠? 맞아요. 그 우리가 최저 시급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흔히들 우리가 아는 수습 기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뭐 수습 기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한이 없던지 아니면 기한을 1년 이상으로 둬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수습 기간을 두면 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줄 수 있겠네라고 사업주가 생각을 해서 그래 너는 한 10개월, 11개월 최저임금 밑으로 최저임금보다 한 50%로 널 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법에 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보다 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90%까지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넌 영원히 수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거나 혹은 내가 3개월을 써봤는데 너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네. 수습을 한 1년 더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꼭 이제 사업주 측에서도 기억을 하시고 네. 근로자 측에서도 아니 수습 좋아요. 뭐 일 배울 수 있지. 교육 받을 수 있지.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부려먹으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줄 거냐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습 기간을 3개월으로 무조건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최저시급 이하로 줄 수 있는 거는 3개월이다. 이렇게 3개월까지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너는 10개월 동안 수습이야. 너는 50% 받아. 수습이 이러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습 기간도 명백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면 수습은 몇 개월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지 기한이 없는 수습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언제까지 배우라는 거야. 네.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수습 기간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최저 시급의 90%로 3개월까지만 네, 이렇게 줄 수 맞습니다.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이 첫 알바를 했을 때 최저 시급 기억하시나요? 최저 시급 얼마였어요? 뭐 네. 아까 비디오 알바 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때는 기억이 안 얼마였을지. 나. 제가 아마 25년 전. 대학 1학년 2003년도에는 아마 3,000원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최저 시급이. 근데 한 2010년도에도 한 4,000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 많이 안 올랐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2012년에 했었는데 그때는 한 5,000원 얼마였던 것 그 같아요. 정도 네. 4,800원, 5,100원 이 네.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네. 네. 초등학생 때 신문 배달 얼마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1,500원이나 받았을라나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네.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 제가 한번 당한 경험인데 그 방송국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막 스태프들 뭐 날라다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외주 제작사 통해서 투입이 됐는데 결국 돈을 못 받았었던 경우는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때 미성년자였을 거예요 아마 미성년자였는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뭐 이러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냐 근데 그들이 되게 나빴던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못 받은 거는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네. 그러기에는 너무 소액인 거예요. 내 발품이 그거보단 비싸. 내 손품 발품 내가 거기다 만약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좀 약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해서 네. 그냥 부려만 먹고 돈을 안 주는 그런 되게 악독한 경우도 있었다. 네네. 저도 뭔가 하나 사례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완전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이 돼서 대대적으로 그 알바생들에게 그몇 억 그- 나온 그거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이름이랑 근무 기간을 네. 입력을 하면은 그냥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제가 그렇게 뭐 소송을 뭐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액이지만 돌려받았던 기분이 그것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대기업이었고, 네. 그러니까 대상이 대기업이었고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 소송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뭐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일렬이 아니라 뭐야? 그 뭐 있잖아. 딱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네 번째는요. 15시간 일하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라는데 알바생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다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15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 뭐 주말 알바를 뭐 3개월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인 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주 60시간, 그러니까 보통 그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에 8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입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점이, 오히려 사업주는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0% 정도가 나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가입 대상이 맞다고 하면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걸로 좀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출퇴근 시간, 추가 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자인데요.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9 to 6로 했는데 네. 뭐 이제 뭐 준비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30분 더 빨리 오라고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뭐 준비할게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이거는 그냥 업무의 연장이에요. 업무의 연장이고 나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얼마나 그 귀중한 귀중하죠.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 알겠어. 내가 인정해. 일했어. 근데 나중에 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연장해서 근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시킨 적 없는데 그냥 네가 혼자 나와가지고 네 자리 청소하고 막 깨끗이 닦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왜 내가 너한테 근로의 대가로 줘야 되니? 라고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를 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진짜로 근로를 뭐 9시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었으나 8시 반으로 바꿨다.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런 걸 좀 드러내려면 나중에 연장 근로수당 같은 걸 청구하려면 좀 꼼꼼히 기록 같은 걸 해놓거나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야 뭐 어떤 뭐 출결 카드 삑삑 찍어갖고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런 선례가 있다. 우리 사장이 그런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세요. 내가 출근했을 때. 그러면 그 사진의 상세 정보에 네. 언제 찍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셀카라도 이렇게 찍어서 찍든지 회사 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째는요. 급여 받을 때 임금 명세서도 꼭 같이 받아두기인데요. 알바에게도 임금 명세서를 주나요? 네. 그게 저희 아마 작년 10월부터 이제 임금 명세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강선진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인 거죠. 내가 뭐 돈은 받았어요. 뭐 통장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았는데 이 50만 원, 1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야, 내가 봤을 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네. 뭐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는 뭐 1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뭐 시급이 얼마인데 너가 뭐 50시간 해가지고 뭐 얼마가 나왔다라든지, 뭐 원래는 너가 뭐 기본근무해서 기본급이 50만 원인데 뭐 연장근로 뭐 10시간 더 해가지고 연장근로 수당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는데 그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뭐 시급의 뭐 150%를 곱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다라는 형태로 이제 내 급여가
100만 원이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기본급이든 연장근로든 뭐 주휴수당이든 여러 가지 항목이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나눠져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계산돼 있는지 그래서 받았을 때 이게 잘못 계산됐다라고 하면 이거 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또 사업주님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면 꼭 이제 임금 명세라고 해서 뭐 종이로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적어가지고 뭐 카톡이나 문자로 주셔도 그거는 무방해. 그러니까 아까 취지 자체가 네.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 방식보다는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임금 명세서 알바생이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만약에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기 싫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막 서면으로 써가지고 교부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히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거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이번 달에 나갔다라고 해서 저도 그냥 카톡으로 쫙쫙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하니까 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네. 네. 생애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개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강병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주휴수당은 일단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포괄임금제 있잖아요. 그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을 그러니까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는 포괄임금제다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는 게 달라서 왜 주휴수당 주지 않아요? 나는 다 개근했고 일했는데 왜 수당을 주지 않는 거죠? 왜 그 수당을 빼버리고 나한테 주는 거죠? 라고 하는 분쟁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내가 분명히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포괄임금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정을 해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10개명의 7번째가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여기에 지금 이미 조건이 다 써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조건이 3개였는데 지금 조건이 2개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에 제가 근무하기로 한 시간, 뭐 저희가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15시간 이상으로 월수금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월수금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이 된 거고 뭐 이제 가끔 이제 사업주들이 뭐 지각이나 뭐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말 그대로 문헌상 결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늦게 왔다고 해서 뭐 조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거는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또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작년에 조금 행정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15시간과 개근 요건만 충족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됩니다. 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괴롭힘은 증거 싸움, 녹음하고 기록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강성신 변호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대화자 간의 녹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 뭐 예전에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상대방한테 이제부터 다 녹음할 거예요 라고 해갖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네. 다 그냥 뭐 진실과 다르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되니까 그냥 녹음 어플 우리 핸드폰에 다 있어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틀어놓고 내가 유사시에 그러니까 늘 틀어놓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늘 틀어놓으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나를 하는 거야.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거는 좀 이상하겠지만 이건 진짜 내가 딱 오늘은 사장실에 들어가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내 근로 조건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사장님의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좀 만들어 놓자.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그런 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믿어요. 근데 법원에서 믿어주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음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알바하실 때 억울했거나 괴롭힘 당했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억울했던 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괴롭힘도 어차피 뭐 그 당시에는 직장 괴롭힘 금지 관련된 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없었을 때 저는 근무를 했었어서 뭐 크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강선신 변호사님은 없는 경험이 없으시니까 네, 저는 없는 경험이 없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냥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완전 직장 내 괴롭힘인데 네. 인종차별도 좀 심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차별이었어요. 인종차별 그리고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파벌. 막 어디 학교 나왔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회사 내 실적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그냥 오로지 뭐 배경, 뭐 쟤는 뭐 한국인이야, 뭐 한국인이면 그냥 뭐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막 그런 것들, 막 쟤는 뭐 무슨 뭐 미국의 뭐 아이빌리그 뭐 그게 아니야, 막 그런 식의 괴롭힘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별이.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물론 제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해도 그걸 뭐 우리나라 법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건 제가 해외에서 근무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한 부분은 전부 다 법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완전 차별금지법에 완전 다 걸리는 것들이야. 자, 만약에 우리 알바생들이 뭐 이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겠지만 알바하면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게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같이 일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그 행위자 보통 이제 사업주가 처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만약에 그 또 행위자가 만약에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다라고 하면 이제 벌금까지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아까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녹취라든지 좀 증거 자료를 잘 모아놔야 이제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네. 좀 원활하게 조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괴롭힘이 폭행이다. 근데 막 5인 미만이야. 아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뭐 노동청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네. 5인 미만이니까 막 폭행, 막 강간, 막 이런 걸 당했어요. 그거는 이 5인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 형사처벌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난 5인 미만이니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째, 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사직과 해고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사직은 뭐예요? 사직은 내가 정말 내 의사에 기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해고는 뭐예요? 나는 다니고 싶은데요? 나를 잘라버리는 게 이제 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직과 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해고를 당한 거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법원에 가서도 하셔도 되고. 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근데 사직은 어때요? 내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내 발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직서를 물론 종용을 받았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지금 내쳐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딱 내놓는 건 사직서. 야, 네가 사직서 냈잖아. 이게 무슨 해고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당해고로서 다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나는 회사에 회유를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사직서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직과 해고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회사의 종용이 어땠건 간에 나는 진짜로 내 의사에 기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직서를 함부로 쓰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강제노동은 불법, 퇴직금은 14일 내입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제일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좀 같이 한 번에 겹친 것 같은데 강제노동은 불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직할 수 있다인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계약서에 뭐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뭐 한 달 이내, 한 달 이전, 뭐 2달 이전에 뭐 이런 퇴직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강제노동 금지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도 저희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원칙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그런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 합의서 같은 거를 뭐 퇴사하는 시점이나 뭐 재직하는 시점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연장된 시기까지만 지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노동청에 이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14일 기간이 있잖아요. 14일이 안 되면 사실 접수를 안 받아줘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4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개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알바를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강변께서 해주시죠. 제 조언은 뭐 한결같습니다. 이 영상 컨텐츠를 그냥 계속 모르실 때마다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시면서 리마인드를 계속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뭐 일단 수능 잘 보시고 아르바이트까지 하신다니까 축하드리고 네. 그 꼭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서 환불을 받아 오시는데 안 준다고 하시면 뭐 사진이라도 꼭 찍어가지고 오시는 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개명 세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부터 해주시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법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이 제일 뭐 다시 보자, 또 보자, 함께 보자. 컨텐츠 많이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서재영 노무사께서도 네.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뭐 일단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꼭 쓰자. 임금 명세서는 꼭 받자. 사직서는 원치 않으면 절대 쓰지 말자. 네. 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